발빠른 경제발전소. 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에서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. 짧은 문자 50원,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, 샵 0951 또는 TBS 앱을 통해 받습니다. 네, 여러 가지 의견이 참 엇갈립니다. 아직까지 수사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섣불리 결론을 내기는 어려운 상황인데 일단 돈의 흐름을 쫓아가는 게 가장 빠를 것 같다 이런 생각은 드네요. 자, 반론도 있습니다. 아까 그 경기경제신문에서 어떤 이유로 이상하다 이런 생각을 하셨느냐 여쭈었을 때 아이고 회사도 다 한 군데 갖고 좀 이상했습니다 답변을 해주셨거든요. 이에 대한 반론입니다. 9792님, 부동산 개발 사업을 잘 이해하고 취재하신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. 개발 사업할 때 이 여러 회사들, 특수목적 회사들이 한 주소를 공유하는 건 흔한 일입니다. 이게 뭐 꼭 다 불법이라고 볼 수도 없고, 그쵸. 물론 불법이라고 다 성급한 일반화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. 의혹은 화천 대유의 일반 개발 사업보다 과도한 이익이 돌아간 게 맞는지 그 구조를 짜거나 알고도 눈 감은 사람이 누구인지가 되어야죠 하셨는데 100% 공감합니다. 주소가 같다고 해서 이게 불법 탈법을 생각한 거다 이렇게 보긴 어려운데요. 아마도 그 경기경제신문에서 취재를 시작하실 때 여러 가지 의혹 중에 하나로 이 부분을 거론하신 게 아닌가 싶네요. 저희는 반론도 적극적으로 수용하겠습니다. 자, 국정감사 시즌이 다가옵니다. 과거에 국감 시즌을 앞두면 저도 정치부 기자 시절 생각해보면 대관 업무하는 대기업 직원들이 제일 열심히 하는 게 우리 회장님 국회에 안 불려가게 하는 거거든요. 근데 지금은 삼성, SK, 현대 이런 회사들 말고요. 네이버, 카카오 같은 일명 빅테크 기업들이 무더기로 소환될 것 같습니다. 여기에서 정치권발 규제 우려가 상당한 상황이라고 하는데 국감 시즌을 앞둔 빅테크 기업들 이 소환장 받고 떨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. 일찌감치 미국으로 나간 사람들도 있다고 하네요. 디지털투데이의 황치규 기자 모시고 분위기 알아볼게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십니까. 네, 올해 국감 시즌 타겟은 뭐 빅테크다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 같네요. 네, 뭐 이제 일명 플랫폼 국감이라고 불릴 정도로 이제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관심이 좀 높고요. 제가 좀 이렇게 국감 이슈를 좀 체크하다 보니까 이게 좀 정말 다양한 상임위에서 그 테크 기업 대표나 이제 관계자들을 좀 출석을 요청을 좀 했더라고요. 좀 예전에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재벌 기업 총수나 대기업 관계자들이 이제 국감의 이슈의 중심에 섰었는데 좀 얼마 전부터는 이제 테크 기업들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고 올해는 이제 뭐 사실상 좀 중심에 섰다고 봐도 충분할 정도로 좀 테크 기업 중심의 좀 국감이 많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. 그렇군요. 여러 가지로 그 고민되는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. 일단 같은 IT 업종이라고 해도 국감에 소환되는 이유가 다를 것 같은데 네. 카카오 지금 뭐 거의 카카오 때리기가 국민 스포츠 수준인데 네. 골목상권 위협한다 이런 비판이 많은 모양이죠. 좀 뭐 각자 좀 상임위 특성별로 좀 출석을 증인으로 출석을 요청하는 테크 기업 관계자들이 좀 다른데 또 명분도 좀 제각각인 것 같아요. 제각각인 것 같은데 뭐 플랫폼 지배력 남용부터 그 노동 문제도 최근에는 좀 많이 불거지고 있고 또 이제 테크 기업들이 워낙 많은 사람들이 쓰는 서비스들을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그 서비스를 통해서 불법적인 거래가 좀 일어나는 부분들도 좀 문제가 좀 되고 있습니다. 그래도 뭐 그 중에서도 올해는 사실상 좀 이런 플랫폼에 대한 좀 테크 기업들의 과도한 좀 지배력 남용이 좀 최대 이슈로 좀 부상을 했고요. 그 중에서도 이제 카카오가 사실상 주인공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카카오가 사실 혁신의 시작이기도 했잖아요. 네. 황치규 기자님 잘 기억하실 텐데 네이버하고 카카오가 창업할 당시부터 취재를 하셨는데 네. 네이버는 직장 내 갑질 혐의에 대한 해명을 앞두고 있고 카카오는 처음에 그거 공짜로 해줘도 될 것 같은 문자에 왜 돈 받습니까? 하면서 시작된 서비스잖아요. 네. 이들의 변심, 황치규 기자님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? 변심이라고 이제 뭐 하기보다는 어떤 이제 그 기업들이 이제 사실상 이제 스타트업이 아니잖아요. 작은 회사가 아니고 정말 어마어마한 매출과 어떤 뭐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마어마한 또 영향력을 좀 이미 미치고 있는 대기업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감시와 좀 비판을 받는 부분은 뭐 그 회사들이 의도적으로 뭔가를
이제 뭐 나쁜 마음을 먹었다 이러기보다는 이제 성장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기존의 어떤 경제 질서와 충돌은 피할 수 없고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비판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건데 그 중에서도 이제 최근에 카카오가 좀 상대적으로도 논란이 좀 되는 부분은 이제 작은 이제 영세한 좀 소상공인들이 이해관계와 좀 충돌하는 그 소지가 굉장히 늘어났다는 거거든요. 이제 그러면서 이제 소상공인들 목소리가 이제 좀 많이 불거지면서 카카오에 대한 이제 좀 지배력 남용 논란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대해서 또 어느 정도는 여론도 좀 공감하는 부분도 좀 있거든요. 여론도 공감해. 그래서 카카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난감한 상황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. 그래요. 그래서 좀 적당선, 적정선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또 사업하는 사람들은 생각이 다르기도 하겠습니다만 ICT 국감이 되겠네요. 요 ICT란 말 오랜만에 써봅니다. 게임과 관련한 협회, 기업들도 국감 준비에 바쁘다고 하더라고요. 게임 같은 경우는 올해는 좀 확률형 아이템이 좀 최대 쟁점이 될 것 같고요. 확률형 아이템이 뭐예요? 좀 이렇게 저도 뭐 사실 게임을 많이 하는 편은 아닌데 이제 게임을 하다 보면 국내는 이렇게 좀 시작은 무료로 시작을 하고 게임을 하는 과정에서 좀 더 재밌게 하려면 좀 아이템을 좀 돈을 주고 사야 되는 형태의 게임이 좀 많이 있어요. 대부분 그렇죠. 예, 그래서 그 중에 이제 확률형 아이템이라는 거는 좀 열어보기 전까지는 안에 뭐가 들었는지 어떤 아이템인지 알 수 없는 아이템을 좀 말하고요. 좀 국내 뭐 넥슨이라든지 NC소프트 같은 이제 주요 대부분의 게임 업체들이 이 게임 내에 이 확률형 아이템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그 확률형 아이템에서 유저들이 원하는 아이템이 생각보다 자주 안 나온다. 기존 이제 신뢰성 논란이 도마에 좀 올랐고 예전부터 논란이 좀 됐었는데 올해 상반기에 이제 그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신뢰성 논란이 좀 크게 좀 문제가 됐었고요. 사용자들이 뭐 좀 일부 이렇게 트럭 시위까지 벌이고 자체적으로 좀 간담회까지 열면서 게임 업체들을 좀 비판을 했었고 여기에 이제 정치권에서도 확률형 아이템 규제 목소리를 좀 높였거든요.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게임 업체들이 뭐 확률 정보를 좀 대부분 공개하는 등 나름 이제 개선책을 내놨는데 뭐 국감에서 뭐 그래도 좀 이래저래 한 소리를 좀 들을 것 같습니다. 예. 확률형 게임 관련해서 개선책을 내놓기 전에 사실은 유저들의 불만이 상당히 높았습니다. 네, 이미 있었죠. 그렇죠. 그래서 해당 업체들의 주가가 흔들리기까지 했거든요. 그 게임이 그래서 유저들의 사랑을 잘 받지 못했는데 저도 요 게임 가끔 하거든요. 그때 그 유저들의 불만이 뭐였는지 알고 있는데 국감장에서 어떤 대화가 오갈지 또 국회의원들이 구체적으로 이 상황을 알고 질의를 할지 그것도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. 게임을 해보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. 뭐 그래도 그 분야에 정통한 분이 계실 수도 있죠. 자, 식당이나 그 문구점에서 동전 넣고 돌리면 이 플라스틱 캡슐 또로록 나오잖아요. 그 확률형 아이템이 거기서 뭐가 걸릴지 모르는 상황에서 계속 돈을 쓰게 만들었다. 이게 문제였던 것 같은데 넥슨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. 넥슨도 확률형 아이템 논란의 이 중심에 서 있던 업체잖아요. 이 넥슨 관련해서는 또 다른 이슈가 있을까요? 좀 넥슨은 뭐 올해 이제 좀 가장 큰 논란이 됐던 부분이 말씀하신 대로 확률형 아이템이고요. 이제 이 부분에 관련해서 좀 국회에서 김정주 창업주를 직접 이제 증인으로 요청을 해놓은 상황인데 참석은 좀 불투명하지만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의원들 질의와 질타가 좀 이어질 것 같고 그 이외에 약간 이제 좀 지배구조상의 문제들도 일부 언급은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뭐 가장 논란이 됐고 사용자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 좀 뭐 확률형 아이템이다 보니까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얘기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요. 그리고 게임 업계에서는 꾸준히 제기되는 게 바로 이 개발자들의 노동 환경이 상당히 열악하다는 점입니다. 뿐만 아니라 뭐 그래픽 디자이너들 다 마찬가지인데 이 노동자들의 처우 문제 때문에 2년 연속 국감 단골로 가는 게임 회사가 있다면서요? 예, 크로스파이어나 이제 로스트 아크와 같은 게임으로 좀 알려진 스마트 게이트라는 업체인데요. 스마일 게이트요. 스마일 게이트입니다. 죄송합니다. 웃는 문짝이라는 얘기인데 이 회사 다니는 분들은 웃으면서 출근 못 하겠네요. 작년에도 이제 노동 이슈로 이제 스마일 게이트 대표가 좀 증인으로 나왔고 그 노조 측에서 이제 참고인으로 출석을 했었는데 올해는 이제 스마일 게이트 직원이 직접 나와서 좀 직장 내 이슈들에 대해서 증언을 좀 하겠다고 해서 지금 관심을 좀 많이 모으고 있습니다. 스마일 게이트 제가 이거는 좀 유심히 봤는데 사내 평가에 권고사직 종용, 면담 중 관리자의 부적절한 언행 등
여러 가지 문제가 좀 많았다, 누적된 사안이다 이런 증언들이 있어서 네. 관련된 이슈가 어떻게 처리될지 저희가 눈여겨보겠습니다. 네. 자, 그런데 반론도 있어요. 특히 이제 스타트업이나 IT 업체 관련한 그 협단체들은 이렇게 하면 어디 눈치 보느라고 사업하겠습니까? 그리고 한국형 유니콘이라고 띄워줄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우리만 때리면 답니까? 라고 반론을 합니다. 이 기업들의 입장은 어때요? 좀 전체적으로 이제 빅테크 이제 뭐 몇몇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어떤 규제의 목소리가 이제 커지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.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현실적으로 그 수위의 문제는 있을 수 있어도 일정 부분 이제 좀 컨트롤을 하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공감대는 저는 어느 정도 있다고 보는데, 이제 우려되는 부분이 이제 빅테크 기업과 이제 뭐 그냥 일반 테크 기업을 구분하는 지점이 좀 애매할 수도 있거든요. 그러다 보면서 약간 이제 테크 기업들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이미지가 좀 묘사될 수 있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어서 지금 현재 이제 그런 부분들을 특히 이제 스타트업 기업들은 좀 어떤 대기업들의 M&A 규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되게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고요. 예. 우리 그 황치규 기자님은 그 표현은 좀 적절치 않다 하셨던 구글 방지법도 있었잖아요. 그 처리가 됐는데 인앱 결제 금지법이라고 바꿔 부를게요. 네. 이 구글 코리아는 이번에 국감에서 어떻게 출석을 하는 거예요? 좀 애플 코리아와 구글 코리아 대표가 이제 증인으로 채택이 됐고 이제 해책이 됐지만 이제 출석을 할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. 확인되지 않았고, 근데 이게 좀 이슈가 되는 게 작년에도 이제 구글 인앱 결제 강지 이슈가 국감에서 최대 이슈 중에 하나였거든요. 근데 거기서 이제 국회의원들이 좀 어떤 논의를 주도를 하면서 이게 네. 결과적으로 이제 올해 그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결과로 좀 이어졌고, 그래서 이제 이 세부적으로 이걸 어떻게 이제 기준을 잡을 것이냐에 대한 논의가 좀 필요한 부분인데, 요 타이밍에 어쨌든 구글 코리아하고 좀 애플 코리아를 상대로 좀 국감에 출석을 할 경우 이 부분은 이제 그걸 어떻게 시행할 것이냐, 이 부분을 좀 많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. 황 기자님 보시기에는 지금 우리 사회가 이 빅테크 기업들을 보는 시선이 어떻습니까? 사실은 카카오가 처음에 등장했을 때 아, 이렇게 혁신적인 서비스가? 그리고 편하다. 그리고 기존의 통신사들은 건당 문자를 얼마씩 달라고 하던지 요 기왕 깔려있는 망 이용해도 될 것 같은데 그때는 우리가 왜 몇 개까지 얼마 이런 식으로 묶음으로 사기도 했었잖아요. 근데 그랬던 카카오가 사업을 계속 펼쳐나가면서 양면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. 하나는 되게 편해졌거든요. 뭐든지 이 세계 안에서는 다 편해졌으니까 그러면 소비자 후생이 올라간 건지 아니면 카카오가 이 가두리 양식장 안에서 땅 짚고 헤엄을 치는 건지 어느 쪽에 부등호를 주시겠어요? 예전에만 해도 일단 좀 카카오나 어떤 네이버 같은 테크 기업들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굉장히 편하잖아요. 좀 기존에 안 됐던 것들을 좀 가능하게 했던 좀 혁신적인 부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소비자들의 편의성 측면에서 좀 대중들에게 긍정적인 이미지로 많이 비춰졌던 건 사실인 것 같고요. 뭐 그 부분은 여전히 뭐 저는 부정할 수 없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하지만 이제 이 테크 기업들이 사업이 커지고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좀 미치는 영향이 크잖아요. 이제 뭐 경계가 허물어지고 네. 있고 그러면서 기존에 있던 이제 기업들하고 테크 기업들이 어떤 좀 다양한 산업 영역에서 충돌하는 사례가 지금 빈번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 입장에서는 어떤 플랫폼을 통해서 이제 소비자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혜택이 있으면 분명하지만 그 플랫폼을 운영하는 업체와 좀 대등한 관계를 맺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? 이제 이 과정에서 좀 그 플랫폼에 대한 의존도가 커지는 과정에서 그 소상공인들의 이해관계가 좀 침해받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목소리가 최근 들어 좀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고 일정 부분 저는 뭐 테크 기업들이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극복하고 넘어가야 될 이슈가 될 걸로 좀 보고 있어서 이 기회가 어떻게 보면 좀 이런 좀 이게 뭐 우리나라만 겪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. 네. 해외에서도 어쨌든 뭐 다 비슷한 실리콘밸리라고 하고 분위기죠. 그거는 미국은 어쨌든 갑자기 자유를 강조했던 문화인데 요즘은 어떻게 보면 한국보다도 더한 빅테크 규제가 테크 기업 규제가 좀 일어나고 있거든요. 네.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보면은 이거는 뭐 한국적 특수한 상황으로 보기보다는 이제 테크 기업들이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력이 워낙 커졌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에 이제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이냐는 뭐 국가가 이제 규제 역할도 일정 부분 필요를 할 것 같고 그 테크 기업들 스스로도 한 번쯤에 이제 좀
정체성이나 향후의 방향성에 대한 고민이 예전보다는 그래도 뭐 이렇게 뭐라도 새로운 걸 하면은 이제 환영받았던 그런 지금 시점은 아니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걸 할 때에도 항상 그런 좀 주변을 좀 돌아보는 어떤 계기가 되지 않을까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그 B2B를 하는 기업이 아니잖아요. 네. 소비자 접점이 아주 밀접한 기업의 경우에는 이 소비가 이제 단순히 돈 쓰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걸 기억할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. 네. 특히 MZ세대를 중심으로 미닝아웃, 가치 소비, 돈줄 낸다 이런 말들이 왜 나오는지 돌이켜보면 우리 스타트업이었던 한때 우리가 사랑했던 그들이 이제 유니콘이 되고 나서 신발끈 한번 다시 묶을 때가 되지 않았을까 싶네요. 자, 지금까지 디지털투데이의 황치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